2019 신춘문예 국제신문 시 당선작 이규정 스테이플러 씨. 그는 서류들을 한 코에 제압하고 있다. 바람의 두께에 따라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꿰인 코는 염기 서열을 갖는다. 하얀 낱장에 뼈대를 두고 있는 얼굴들. 묶인 것으로 질서가 된 몸이지만 위아래 각을 맞추는 것은 복종의 의미. 자세를 낮추고 하나의 각도와 눈높이로 사열되어 제왕의 예의를 갖추듯 손발을 맞추고 있다. 어떤 묶음도 첫장 머리에서 움직이고 펄럭이는 팔과 다리를 갖게 된다. 간혹 흩어질까 묶인 것들끼리 권이 된다. 날개를 갖고 있어도 그 손에 한 번 잡히면 그만이다. 입이란 하나의 입구, 무엇이 채워졌을 때 뜬구름이라도 소화하게 만든다. 솜사탕과 뜬구름은 종이 한 장 차이, 단정하게 정리된 그의 입에 꽉 물려서 봉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 있다. 흐트러진 낱장들을 함구시키며 제압하는 딱 그 소리. 일침으로 조용히 봉할 줄 아는 그는 서류의 제왕이다. 2019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이규정의 스테이플러 씨라는 시인데요. 그는 서류들을 한 코에 제압하고 있다. 바람의 두께에 따라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꿰인 코는 염기 서열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플러 씨라고 해갖고 그 이름 씨를 붙여갖고 인격화 시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스테이플러가 하나의 그 권한을 가진다. 아니면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어떻게 그 스테이플러스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이 시를 한번 보게. 근데 님은 아니고 씨예요. 예, 씨. 그래서 객관화시켜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서류들을 한 코에 제압하고 있다. 매일같이 회사나 기타 다른 데서 발생되는 서류들을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갖고 탁 한 코에 제압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람의 두께에 따라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좀 세면은 이렇게 잠깐 뒤집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더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뒤집기는 힘들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한 코에 제압하고 있다. 서류들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류라는 것은 하나의 그 한 서류가 그 모여가지고 계획서라든가 그게 하나로 묶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이렇게 딱 스테이플러를 누르는 건데 그러면 그 각자의 개성들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스테이플러가 딱 묶어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서류들의 하나하나 개성같이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을 갖고 살아가다가 어떤 국가라는 제도 안에 하나의 그 묶음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면 공산주의 사회, 아니면은 왕족 사회, 사우디 같은데 왕족 사회면 왕족 사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자유진영 같으면 자유민주주의 사회, 이런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딱딱 서류같이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가족도 우리 가족, 학연, 그 다음에 지연, 이런 걸로 해서 참 다 이렇게 스테이플러가 하나서 딱딱딱딱 한 코에 제압해갖고 딱딱 누르듯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사는 거야, 다들 이것이. 빠르게 분류화돼서 착착착. 그렇죠. 서랍이나 이런 거에 기계식으로 분급 방식으로 찍어져서 나오듯이 사람들의 세계라는 게 그렇죠. 어떤 서류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잣대로. 그래서 한 묶음 한 묶음 한 묶음이 그런 식으로 등급화되고 분류화되고 빠르게 수건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학을 나왔냐에 따라서 등급이 서로 한 코 하듯이 서류같이 딱딱딱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야, 인간이라는 것이. 그리고 부자라든가 부를 갖고 태어나느냐, 자기가 부를 성취를 했느냐, 얼만큼 공부를 하고 얼만큼의 부의 사다를 타고 갔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다를 잘 타고 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코에 딱딱딱딱 제압돼서 그 안에서의 그 생활이란 말이에요. 언론에 종사한 사람, 아니면 검찰에 종사한 사람, 공무원으로 존재 있는 사람, 아니면 회사, 뭐 여러 가지 거기에 하나의 묶음으로서 그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미 꿰인 코는 염기 서열을 갖는 거야, DNA 같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이 바람의 두께에 따라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잠시뿐인 거야. 이건 염기 서열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자기 DNA의 움직임 같이 그 코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야. 이것이 전체 한 서류로. 그 중에서 어쩌다가 돌연변이 같이 그 서류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그럴 일은 없잖아요. 검토를 하고 해갖고 서류에 맞게끔 들어가 있을 거니까. 우리 한민족은 한민족에 맞게 들어가있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에 맞게 들어가있고, 서양인은 서양인들이 자기들의 무리끼리의 묶음으로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개성에 맞게끔 다들 그걸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얀 낱장에 뼈대를 두고 있는 얼굴들, 이게 하얀 백지 위에, 이게 배경이죠. 백지 위에 자기의 그 뼈대를 두고 있는 얼굴들, 내용이나 글들이죠. 하얀 그 위에 있는 글들이, 얼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묶인 것으로 질서가 된 몸이지만 이게 한번 딱 묶이면은 그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 안의 질서에 따라야 돼. 언론에서 종사하면 언론계의 질서에 따라야 되고, 검찰에 있으면 검찰의 질서에 따라야 되고, 회사에 있으면 회사의 질서에 따라야 되고, 학교에 있으면 학교의 질서에 따라야 되는 거야. 위아래 각을 맞추는 것은 복종의 의미라는 것이지, 아래로 딴듯하게 탁 서류가 맞춰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군대 같은 거, 문서의 순서에 따라서 프롤로그가 나오고 그 밑에 챕터가 이렇게 쭉 나가갖고 순서대로 쫙 서론, 본론, 결론으로 쫙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복종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세를 낮추고 하나의 각도와 눈높이로 사열되어 하나의 그걸로 이렇게 쫙 사열되듯이 있는 거야. 이것은 재앙의 예의를 갖추도 손발을 맞추고 있다. 독재에 다 복종을 하고 있듯이 하나의 전부가 거기에 맞춰져서 가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권력처럼 우리가 그냥 어떤 저항할 수가 없는 그 질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법칙과도 같은 질서. 내가 선택할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묶여져 버린 질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묶음도 첫장 머리에서 움직이고 펄럭이는 팔과 다리를 갖고 첫장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 시대에는 독재의 거기에 맞게끔 그냥 국민이고 뭐고 모두가 그게 재단돼서 가버리고 전두환의 독재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되고 국민과 국가가 자유를 갖다가 억압받아가면서 가는 그런 독재의 그것 같이 이렇게 쫙 서열을 맞추듯이 사열을 해갖고 군대같이 이렇게 해갖고 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스테이플러스가. 그래서 하나의 독재의 제왕같이 이거 딱 갖다가 묶어놔놓고 모든 걸 통제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 자유를 구속하는 의미로서의 스테이플러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에서 이 사람은. 그래서 날개를 갖고 있어도 그 손에 한 번 잡히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내 자유와 나의 사상과 나를 더 존중하고 나의 개성을 갖고 가고 싶어 해도 독재와 억압된 전체주의 같은 그런 제도에 딱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게 묶인다는 거야. 우리가 봉건 왕족 시대에 살면은 그렇게 딱 묶이듯이. 그 입이란 하나의 입구. 스테이플러에 이렇게 보면은 입같이 돼 있잖아요. 그 입을 통해서 탁 찝어지잖아요. 무엇이 채워졌을 때 뜬구름이라도 소화하게 만든다. 솜사탕과 뜬구름은 종이 한 장 차이. 그러니까 빈 앞침이 뜬구름이라도 소화하게 만들듯이 빈 앞침이 이렇게 딱 해갖고 솜사탕과 뜬구름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이 비슷해 보인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근데 단정하게 정리된 그 입에 이제 질서가 이렇게 딱 정해졌다는 뜻 아니에요? 그 입에 의해서 꽉 물려서 봉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꽉 물려서 봉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감옥으로 갔다는 뜻이죠. 거기에 딱 정리가 서로가 돼서. 갇히는 봉투니까. 예, 네. 사람으로 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감옥으로 가버리는 거야. 봉투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이. 그래서 자유를 구속해버리는 것이지. 솜사탕이라는 것은 입이 원하는 그 달콤한 맛을 얘기하고, 구름이 이렇게 자유로운 보면, 거. 예, 솜사탕 같아 보이잖아요. 예. 구름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뭉게뭉게. 근데 이제 그 자유와 구속은 달콤함은 구름이 진짜긴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허망하고 미망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고, 솜사탕이라는 거는 실제하면서 현실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솜사탕과 뜬구름을 가져와서 이제 종이 한 장 차이. 그것과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와 구속은 종이 한 장 차이고 단정하게 정리된 그 입에서는 그냥 꽉 물려갖고 감옥으로 간 걸 봤다. 뜬구름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실제하는 현실로 들어가게 되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흐트러진 낱장들을 항구시키며 제압하는 딱 그 소리. 딱 그 소리가 마치 그때 정권의 총소리 같잖아요. 총으로 제압하고 있는. 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시험지 제출할 때 끝날 때 종소리 나잖아요. 또는 시작종 나잖아요. 쉬는 시간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또 제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 소리일 수 있겠네요. 마감 데드라인 소리일 수도 있고, 의사에게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코드블루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코드블루 하면서 뭐 어떤 선생님 오세요 하면은 당장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흐트러진 낱장들을 항구시키며 제압하는 딱 그 소리라는 것은 이게 자유롭게 막 들어서 외치고 있는 그 서류들의 그 소리요. 자유의 소리. 자기에게 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을 권총 한 방, 총 한 방으로 딱 하고 제압을 하면서 스테이플러가 딱 하고 이렇게 치는 소리 하나가 총알로서 그 군중을 딱 제압한 같이 그 소리로 완전히 자유를 억압하고 딱 가버리는 것이죠. 언론을 제압하고 국민을 제압하고 있는 그걸로서의 의미가 이제 쓰여진 거죠. 이 연에서는. 그래서 일침으로 조용히 봉할 줄 아는 그는 서류의 제왕이다. 그건 독재의 제왕이다. 독재자이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스테이플러스라는 것을 갖고 와서 독재와 자유, 질서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은 개인의 개성과 모든 것을 그 안에다 규정시켜버리는 하나의 프레임 같은 틀 속에다 넣어갖고 개인의 개성을 다 몰살시키는 몰개성주의 사회.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이러거든요. 우리 몸이 얼굴도 남들같이 성형을 해서 예뻐야 되고, 눈도 커야 되고, 쌍꺼풀도 이중검 수준의 쌍꺼풀도 해야 되고, 뭐 살도 빼야 되고. 근데 그렇게 못 와갖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려고 그래. 그 유행과 거기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람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으로 밥으로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본 거야. 그러면은 그 규정으로 우리가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된다 하지만은 거기에 많은 압박과 많은 그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화장을 안 하고 가면 이상하게 봐. 그리고 이상한 옷을 입고 잠옷 같은 걸 입고 거리를 넘을 수는 없어. 이상한 미친 사람으로 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그 상식적이란 선 안에 그 독재가 다 빠져가지고 그걸 다 맞춰서 가려고 그런 거야. 이것도 하나의 독재적인 사회 구성과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푸코는 우리가 감시와 처벌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와서는 이런 사회와 구조의 틀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억압으로 끌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는 거야. 유행을 내가 못 따르는가 싶고 내가 그게 뒤처진가 싶어갖고 자기를 감시해가면서 살도 빼려고 그러고 화장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처벌해 나가는 거야. 거기에 맞게끔 살도 빼야 돼, 운동도 해야 돼, 쌍꺼풀도 해야 돼, 코 성형수술도 해야 돼, 화장도 해야 돼.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공부를 해갖고 남들하고 더 맞는 레벨을 맞추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고 뒤처진다. 뭐 이런 압박에서 아주 벗어나질 못하고 스스로를 묶어가면서 감시하고 처벌해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푸코는 그런 감시와 처벌 사회를 사람의 그 개성을 다 없애버리고 굉장히 그 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현대인들의 비참한 삶을 그런 식으로 감시와 처벌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인류 문명사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런 서류들을, 새로운 서류에 묶음들을 내놓는 새로운 스토리로 새로운 권을 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뭐 징기스칸 같은 경우 유럽을 거의 평정을 다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경우도 새로운 상상력이 넘치는 영화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발명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비쿼터스, 그거를 이제 앞당겨서 도래하게 만든 분인데, 뭐 소리라든가 새로운 관점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서류들의 묶음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딱 제압을 당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서류로 내놓을 수 있어서 색깔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계층, 취향, 뭐 내향이나 외향이나 이런 성격,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하게 서로의 묶음을 내놔서 그 안에 결속력을 다지면서 그 안에 질서를 추구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그 질서 안에서 엄격함과 완벽함, 어떤 수준을 지향하면서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은 새로운 혁신적인 다양성 사회를 더 꽃피게 하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에서는 이제 질서, 복종 이런 언어들이 제압하는 이것은 억제의 의미로 쓰였는데, 사회로서의 우리가 겪어왔던 것을 그 스테이플러스라는 것을 갖고 와서 독재에 그렇죠. 제압당하고 묶여갖고 가는 우리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국민이나 거죠. 민중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 사회 안에서 어디에 속해야 되고 어디에 묶여야 되고 어디로 따라가야 되고 하는 서류같이 묶여갖고 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이런 아픔을 얘기한 것 같은데, 스테이플러스라는 걸 갖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옛날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유에 대한 그 느낌과 갈망이 있는 게, 이렇게 다양한 묶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해지게 하려면은, 오독이라도 하려면은 뭐라도 하나 나와서 그 해석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오독이라도 하고 그거에 반대라도 내놓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테이플러로 하나씩 묶어져가는 이것 자체가, 이 시도 자체가 있는 게 낫지, 없는 거는 굉장히 정체된 고인물이 썩듯이 그런 또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스테이플러가 하는 역할들, 이것들이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독재와 관련돼 갖고 있다는 것이 강력하게 나타난, 그 손에 한번 잡히면 그만이다. 입이란 하나의 입구. 무엇이 채워졌을 때 뜬구름이라도 소화하게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손에 한번 잡히면 딱 그만이다 이 말이죠.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야. 개인의 그 개별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에 한번 잡히면 그만이고, 날개를 갖고 있어도 그 손에 한번 잡히면 그만이고, 입이란 하나의
그 입 하나, 독재자가 주는 입을 통해서만이 무엇이 채워졌을 때 뜬구름이라도 소화하게 만들면서 그 입을 통해서 단일히 그 말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거기에서 하나 단일 대우로서 공산주의가 그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이게요. 그러니까요. 이상한 공산주의가 없었다면 아직도 공산주의의 환상과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공산사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공산사회는 이미 소련으로부터 그 중국으로부터 다 망하고 다 그 해봐도 다 안 된 것을 다 증명하고 나온 사회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경쟁하고 힘들기는 하더라도 물자라든가 이런 것 저런 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경쟁과 각 개인의 노동자의 권리도 훨씬 높죠. 노동법으로서의 공산사회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획경제와 계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좋은 장점이 바로 개인의 창의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뿜어져 나갈 수 있게끔 인간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거. 이 스테이플러스라는 것은 그 개성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 비판이야, 이 시가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이게 스테이플러스라고 해서 서류 침 찢는 것으로 갖고 상당히 언어적인 수사가 재밌게 써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넘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게 뽑혔던 이유가 이런 하나의 몰 개성화돼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 안에가 들어앉아 있구나, 그렇게 본 거죠. 상당히 잘된 시라고 봐요, 이것은. 그런데 정영효 시인의 단체들 같은 시에서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자리가 그냥 남아서 그냥 혼자가 싫어서, 그리고 이제 모이고 나서 이렇게 좀 뭔가 하나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그냥 혼자여도 좋으니까 한번 와서 또 단체를 같이 따라가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소속감 없이도 그렇게 이어지는 단체들의 또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이렇게 스테이플러시 같이 강력한 압박과 힘을 작용하는 건 노동자한테는 직장이 될 거고 일터가 될 거고 직장 상사나 이런 것들이 쭉 있고 해야 될 과업, 목표치가 있는 그런 게 있을 거고, 학생한테는 이제 시험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의사들한테는 당장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 몰려드는 환자들 속에서 이런 의술을 가지고 펼쳐야 되는, 고쳐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스테이플러시 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려면 나의 생계, 그러니까 밥줄이라고 하죠. 밥줄과 관련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것도 좀 네. 있죠. 그런데 이 스테이플러시를 보면은요, 이 스테이플러시는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사람같이 해서 글을 썼는데, 이런 글 형식이 요즘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그 고려가사의 그 조친문을 생각하게 해요. 이것을 보면 조친문이란 것이 뭐냐면은 침이라는 것이 바늘이거든요. 그 조라는 것은 애도하다. 우리가 조문 그러잖아. 죽은 사람을 조문한다고 그러는데 그 조문. 그래서 그 조친문이라는 것이 죽은 바늘을 애도하는 글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조친문이라고 하는 그 수필 형식 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일찍 과부가 된 작자가 그 설아의 자녀가 없었는데 그 시삼촌이 바늘을 이제 한 2개 선물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바늘이 닳고 닳아가 부러진 것에 대한 그 섭섭하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글로 써서 상당히 그 옛날 사람들의 그 정서와 바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정서와, 스테이플러스는 여기에서는 같은 바늘 형식이지만은 사람을 억압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서류를 갖다 하나로 한 코에 제압하고 어쩌고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그 바늘을 가지고 자기의 그 외로움을 달래고, 또한 시삼촌이 선물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 같이 친구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운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의 스테이플러라는 것은 개성을 없애고 하나로 묶어버리고 억압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그 현대 사회화가 되니까 하나의 그 사물화가 한 단위로 이렇게 묶어져 갖고 가야 되고, 고려 때만 하더라도 그런 물건 하나라든가 이것에서 자기 개성과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친구로서의 그 애정이 담겨 있는데, 이 완전히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사회가 얼마나 그 매몰되고 사람이 더 기계화돼 나가고 사물화 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을 이 스테이플러스 하나만 갖고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울메이트, 인간의 친구, 인간의 생활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함께 여정을 걷는 그런 도구였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인간이 그거에 종속되고 부품화 돼버리는 그런 의미의 억압 도구로 쓰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주종이 바뀌는 물건이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부리고 가지고 놀고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이런 물건이나 사물이 우리의 그 하나의 도구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도구가 인간을 지배하는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스테이플러스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완전히 주객이 덫치가 됐다. 우리의 사고가 기계의 종속이 돼가고 그 기계에 맞춰진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지금. 이것을 이 하나만 갖고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끝없이 사물화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여기서 스테이플러시가 홉스가 말했던 리바이어던 같네요.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두면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전쟁 상태와 같이 서로 간에 사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욕망들이 막 충돌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강력하게 스테이플러가 딱 한 코에 제압하듯이 리바이어던이 절대 권력으로서 그런 모든 사적 판단들을 다 권위로 복종을 시킨다는 그런 이제 뜻으로 리바이어던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많은 욕망들이 존재하고 또 그 욕망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니까 충돌을 막을 수 없어서 절대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스테이플러가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쭉 서열을 만들어서 줄 세우게 하듯이. 그래서 질서를 잡아나갈 수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 같아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플러스가 그 토마스 홉스의 그 리바이어던을 연상하게 해요. 이것이 리바이어던은 홉스가 인간의 본성이란 것은 다 그 이기적이라고 봤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그래서 서로가 이기적인 그 사적 판단을 하다 보면은 서로 왔다 갔다 투쟁을 하게 되고 전쟁 상태가 된단 말이죠. 자연 상태에서 자유라는 것은 전쟁 상태로 가고 결국은 그 전쟁 상태로 인해서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이걸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거든. 홉스 생각은.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면 잔인하니까 도덕적 존재로 만들려는 노력은 모두 낭비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봐요. 홉스란 사람은. 그래서 각자 개인과 개인이 서로 그 사회 계약적으로 서로를 양보할 수 있는 선을 갖다 만들어서 사회 계약을 해야 되고, 그 사회 계약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 군주가 필요하다. 그걸 리바이어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리바이어던으로 인해서 사회 계약이 위에 큰 전제된 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힘이 공정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의 질서를 존중하고 거기에서는 강력한 독재 정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군주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홉스가 보고 있는데, 스테이플러스를 딱 보면은 군주 정부와 같이 하나의 코에 탁 끼게 되면은 모두가 그쪽에 복종해야 되고 제왕이라고 하잖아. 이것을요. 그 스테이플러스가 하나 제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질서를 더 원하는 쪽에 그것을 실어준다면 당연히 이것은 홉스의 그 절대 권력과 군주 독재를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즘 사회에 있어서 하나로 그 튀기라돼가는 몰개성 사회를 갖다가 비판한 것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하고는 또,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보면은 군주라는 것 자체는 항상 이 선하고 도덕적인 군주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봐요. 마키아벨리 그 군주론에서. 그 사람은 공화국을 얘기했죠. 자유로운 시민들의.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군주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살인도 해야 되고 아주 나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소 희생을 위해서는 그런 거짓말과 아주 나쁜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되지, 선량하고 착한 군주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거야. 군주는 그렇게 해서 군주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민사회라든가 이 민중을 갖다 다스리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으로 갖고 생각해서 이걸 다스리면 오히려 혼란이 온다.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지, 또 토마스 홉스가. 그래서 군주론의 영향을 받은 그 정치 사상가로서 중요한 것이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인데, 이것이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결국에 가서는 종교를 깨뜨리고 오는 거죠. 예, 권력으로 넘어오는, 교황에서 벗어나는 그쪽으로 와서, 그것이 그러면 절대 군주를 갖고 있는 군주를 어떻게 깨뜨릴 것이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홉스가 더 정밀하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민들 간에 서로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사회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정부하고 또 계약을 해서 정부가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이걸 사회를 통제를 해야지만이
이것은 참다운 유토피아 같은 사회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가 각자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혼란이 오고 그 혼란은 전쟁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홉스는. 예, 예. 또 그리고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는 대중사회에서 개인들이 원자화되고 파편화되고 돼서 그 막연한 공동체에 이렇게 묶어줄 만한 그런 걸 필요하다고 봤잖아요. 예. 그래서 정경유 시인의 단체들 같은 이제 시에서도 보면은 그냥 한번 가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 단체에 자유롭게. 왜냐하면은 공동체의 허상이라든가 환상 그런 데 또 소속감을 가지고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빠져들 수가 있다. 예. 전체주의적인 이런 거에 더 의존을 하고 개인들이 내버려진 상태에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자의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무방비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 필요로 한다. 이런 해석들도 또 이런 시들하고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은가 싶네요. 예. 네. 예.